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학 교재 저자 겸 어학 전문 강사 서재환입니다. 지금부터 한자 제1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개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한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한자의 도입 부분, 이른바 한자의 근본 원리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1강 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한자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머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본격적인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 강의 때 했던 말처럼 공개 강의 안 본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공개 강의 때 했던 이야기처럼 반드시 한자를 공부할 때는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참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강의한 사람 그 이야기만 듣고 가만히 계시면은 학습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드시 따라하시고 물으면 답하시고 질문한다는 생각 가지시고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자세로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한자가 총 몇 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거기에서 들었던 걸 이야기하시고 제1강 지금 이걸 처음 본 분들은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자가 총 몇 자 정도 된다고요? 보통 뭐 5만 자, 7만 자, 5만 3천 자.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네요. 한자는 뭐 5만 자, 10만 자, 15만 자 각각 생각하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숫자를 추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 한 몇십만 자, 10만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공개 강의 들었던 분들은 5만 3,300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근거는 뭐였죠? 왜 5만 3,300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자 그렇게 정의를 했죠? 어디 기준? 강의자전이죠. 강의자전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억편이죠. 거기 기준에서 5만 3,300자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 그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그 통례라든지 어떤 통설, 뭐 정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기준. 5만 3,000자 정도가 된다. 한자를 공부할 때 몇 자 정도라는 건 대충 알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자의 총수를 대충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경리은, 디귿, 니을. 한글에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음. 자, 자음이다. 자음. 그 다음에 아, 야, 여. 물론 이런 것은 공개 강의 때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일부만 잠깐 언급을 더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했습니까? 모음이라 그랬고 합쳐서 뭐라 하죠? 자모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은 경리은, 디귿, 니을, 자음과 아야, 어여 이런 모음이 합쳐져서 한 글자를 이루는데 한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교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규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은.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라 합니다. 부. 자, 이게 나눌 부자입니다. 왜 나눌 부자를 썼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면 됩니다. 이런 글자라든지 뭐 부딪힐 돌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 한번 봐보면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것은 자, 이것과 그 다음에 벼화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칠지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아신 분들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명히 따라하라 그러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냥 강사가 강의하면 너는 해라 나는 들을 게 하지 마시고 따라하시고 알려고 노력하고 이거 뭔지 알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면 말을 하고 속으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자, 이게 뭐라고요? 바이엄 비슷한데? 자, 해봐요. 굴바이엄. 굴바이엄. 아, 좋습니다. 뭐 엄자는 맞았네요. 그리고 바이나 굴바이나 비슷하니까 집을 나타낸다겠고 굴바이엄입니다. 이것은 이건 다 알죠? 벼화죠. 벼화자. 이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 건데 이것은 벼 이파리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번땄다고 했습니다. 그래 벼화고 요것만 하면 왼쪽으로 빛을 별, 오른쪽으로 빛을 불, 별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빛을 별인데 툭툭 쳐준다든지 튕겨준다든지 이런 의미를 굳이 말하자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벼화다. 나무가 이파리가 있는 나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벼다. 또는 벼이삭이 고개 숙인 모습이다. 이것은 뭐 제자 올리고요. 그래서 벼화가 됐고 이것은 한일자가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이라 했어요. 한일자를 독자적으로 써놓을 때는 하나의 뜻이지만 다른 글자하고 합쳐졌을 때는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 의미가 된다 했고 밑으로 갔으니까 땅이네. 땅 위에 상징적으로 깃발을 꽂아놨어요. 위라는 뜻입니다. 이거 윗상이라 했고 이거 지사문자로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땅 위에 깃발을 세우고 사람이 서 있어.
멈춰 서 있단 말이죠. 그칠 지자가 됩니다. 그칠 지자, 멈출 지자. 자, 굴바이엄, 즙을 나타내는 거, 벼화, 곡식을 나타내는 거, 그칠 지, 그치다는 의미죠. 그런 세 개의 글자들을 뭐라 그런다고? 부. 하나하나 나누어 놨기 때문에 나눌 부자 부를 씁니다. 한글로 따지면 뭐? 자음과 몸이다. 이런 원리를 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공개 강의할 때 수없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요 자를 보면, 요 자를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 자를 보면 요것이 뭐 위에 있는 게 구멍혈자를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켜서 해놨고, 왜냐하면 밑에 글자를 쓰려면 이따 쓰면 보기가 싫으니까 조금 모양을 변형시켜 놨습니다. 구멍혈자고, 요것은 개견이네요. 개견. 개견. 개견 다 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개견하고 말을 해보세요. 지금 뭐 개견은 다 알지만 다 어려운 거 나오니까. 개견자를 어떤 글자 왼쪽으로 쓸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그랬고, 모양이 바뀝니다. 이것도 개견, 이것도 개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개사슴녹이라고도 해요. 개사슴녹. 개사슴녹이라는. 근데 개사슴이 뭡니까? 그런 걸 굳이 그 잘 의미도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참고로 개사슴녹이다. 근데 그냥 개견이다. 왼쪽에 올 때 이 모양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자 외워지기 하는 건 좀 이따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견자가 왼쪽에 왔네요. 이 모양으로. 개견. 이건 오른쪽에 왔으니까 원래의 개견 모양.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말씀언이죠. 말씀언자. 이 말씀언은 입으로 피리를 부는 모습에서 번tas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모양 보니까 그게 연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외웠던 하나하나 글자를 이루고 있는 세부 글자의 음훈을 이용을 해서 해보자 이 말입니다. 밑에가 입구네. 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게 잘 해봐.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 두. 사람 인자를 빨리 쓰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 부분. 사람 머리 부분뿐만 아니고 짐승 머리 부분까지 함께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는 확대 해석이 됐어요. 자, 머리 부분에 있는 입으로 몇 번 말을 해? 몇 번? 2번 말을 한다 해서 말씀은 외워지기 쉽게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입으로 피리 부는 모습에서 번tas지만 연상이 바로 안 되니까 머리 부분에 있는 입, 즉 머리에 있잖아요. 입이. 입으로 2번 말한다. 말씀언자. 말씀언자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자, 개견, 말씀언, 개견, 구멍혈, 그칠지, 벼화 2개, 굴바이엄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다시 한번 부라 하고 한글로 따지면 자음과 모음이라 하는데 부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를 다른 말로 조각글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조각글자. 부는 정해지 말이고. 자, 해봐. 조각글자. 부. 이런 것이 총 몇 자 정도 됐냐? 아까 한자가 총 강의자정 기준에서 몇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53,300자 정도 된다. 예, 53,000자 됩니다. 53,000 한자가 약 그럽니다. 약 53,000 한자가 약 할 때 어떤 사람도 이 약자를 쓴 사람이 있대. 이건 생략할 때 약자고 간략할 약자. 우리가 대략 할 때는 이 약자를 씁니다. 이게 그 매질 약자, 약속할 때 약자도 있지만 대략 약자도 돼. 약 몇 개 할 때 요 약을 써요. 요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약 할 때 요걸 쓴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 약자를 쓰고 53,000자 한자가 어떤 부 또는 조각글자 몇 개가 합쳐져서 되느냐? 이것도 약입니다. 약 470자 정도가 합쳐져 가지고 53,000 한자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 한자로 따지면 부, 다른 말로 조각조각 조각글자는 약 470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2개, 3개 합쳐져서 총 한자를 이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조각글자 또는 부가 몇 자 정도? 약 470자. 근데 언제 470자를 다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한글이야 자모음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한글 한자를 공부하지만 한자는 워낙 숫자가 많고 이 조각글자 자체도 많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힘들어. 처음부터 하기가 싫어버려.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자주 나오는 빈도수 높은 약 158자의 조각글자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한자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쉽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부수 또는 부수자 214자는 뭐냐? 이 410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른바 부수 또는 부수 또는 부수자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 즉 조각글자 470자 중에서 한자의 글자 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뜻을 나타내죠.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부수랍니다. 그래서 이 부 중에서 머리가 된다. 한자는 뜻글자니까 뜻하고 관계되는 글자가 머리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자는 뜻글자죠. 그러면 이 조각 글자 중에서 이 뜻을 나타내 준 게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 숫자. 그래서 부 중에 수다, 머리다 해서 부수라 그래. 그래서 총 조각 글자 부 470 여자 중에서 뜻을 나타내 주는 게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중요하니까 부 중에 우두머리다 해서 머리 숫자를 써서 부수라 하고 그 숫자가 몇 자냐? 214자다. 이건 정해졌어요. 딱 정해진 원리입니다. 이 214자를 포함해서 410자 정도 되는데 이 158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부수자 214자 말고 나머지 것 중에 중요한 거 합쳐가지고 158자를 엄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8자는 결론적으로 뜻을 나타내주는 부수 또는 부수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약 90자 하고, 그 다음에 뜻 말고 음을 나타내 준 거라든지 음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음과 뜻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자 속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158자를 우리는 먼저 암기되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각 글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58자 이 조각 글자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방법 따로 알려드리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조각 글자 158자를 먼저 암기를 한 후에 여기 1강부터 들어주시면 순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158자를 2번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1강부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저절로, 자주는 안 나오니까 저절로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 한자를 3000자를 쉽게 끝낼 뿐만이 아니고 5000자, 10,000자 한자를 공부할 때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쉽다. 갈수록 쉬워지고 재밌다. 체계적이 된다.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오래 기억한다. 남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런데 이거 말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214자 부수자가 반드시 뜻만 나타내느냐? 한자 속에서 운용될 때. 아니죠.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주로 음을 나타낼 때도 있고 가끔 뜻을 나타낼 때도 있고 주로 뜻을 나타내는데 가끔 또 음을 나타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214자끼리 합쳐져 가지고 그게 또 음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 그렇게 활용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공부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214자만 알면은 한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알아도 나머지 것을 모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이야기들은 공개 강의 다 했으니까 이해가 덜 가신 분들은 공개 강의용 CD라든지 영상 교재를 참고하시고 다시 1강부터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하다 마한 거 잠깐만 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굴바의 음입니다. 지비를 나타낸다 했어요. 집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자, 굴바이라고 하는 집을 나타내는, 즉 집 속에서 별을 하나, 둘, 셉니다. 집 속에서 별을 세 안 세? 세 안 세 지금? 몇 개라고 셉니까? 하나, 둘 하고 셌어. 이것을 셀 역자라 그래. 집 속에서 별을 하나, 두 개 셌으니까 셀 역자라고. 이게 어떤 글자에 붙으면 역자가 되겠죠. 이건 기본이 됩니다. 그렇게 세다가 그치다. 세다가 그치다 하면서 지낸다 이 말이에요. 생활하고 지낸다 해서 해봐. 지낼력. 그래서 역사할 때 역자가 됩니다. 이게 셀 역자고 이 영향을 받아서 음이 역이 됐고 그칠지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낼 역자가 됐다. 역사할 때 쓴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역자니까 밑에 날일자를 넣으면 뭐가 될까? 날을 세고 날을 센단 말이 뭐예요? 달력, 책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책력 역자야. 우리가 그 달력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원력이라 그러죠. 한자로 표기하면 원력이라 하는데 원력 할 때 이거예요. 날을 세니까 책력 역자. 셌다 그치다 하니까 지내면서 산다는 뜻이니까 이건 지낼 역자다. 자, 그렇게 하고 요걸 봐보십시오. 이게 구멍혈자라 그랬고 개 견자라 했습니다. 개가 쥐를 쫓아가는데 쥐가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쥐 구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개는 쫓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쥐 구멍에는 못 들어가고 가다 부딪혔어. 해봐요. 부딪힐 돌. 누가 쫓아갔어요? 개가 누구를? 쥐를. 근데 쥐가 어디에 들어갔어? 구멍혈. 그러니까 개는 부딪혔어. 부딪힐 돌자. 갑자기 부딪혔어요? 천천히 부딪혔어요? 갑자기 부딪혔어. 쫓아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갑자기 돌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쥐가 나중에 개가 올까 안 올까 궁금하니까 쥐 구멍 속으로 이렇게 쭉 고개를 내밀어봐. 해봐. 내밀돌. 자, 부딪혔으니까 부딪힐 돌. 갑자기 부딪혔으니까 갑자기 돌. 개가 쫓아온지 안 쫓아온지를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으니까 내밀돌 해서 내밀돌 할 때는 돌출 그런 단어가 있고 갑자기 돌 할 때는 돌풍, 돌발 할 때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돌, 추돌 할 때는 부딪힐 돌자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한자를 놓고 뜻이 전혀 다른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단어를 활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돌이요? 지금 한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만 나온 김에
첫째, 칠돌. 그 다음에 어떻게 부딪혀? 갑자기 돌. 그 다음에 쥐가 어떻게 했어요? 내밀돌. 각각 단어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 알아놔야 돼요. 한자 중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일 땐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대표적인 뜻, 대표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힐 돌 하나만. 그럼 부딪힌단 말 알지. 갑자기 돌하고 그 다음에 내밀돌에 관해서 운용되는 단어를 모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한자를 하냐고. 한자를 왜 합니까? 국어 잘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고, 국어 잘하면 나머지 공부도 잘하니까 또 하고, 일본어 중국 공부하는데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말로 쓰는 한자식으로 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고력이 형성 내지 향상이 되고, 말을 잘하게 돼. 화술 증진. 그걸 위해서 한자 하는 거지. 그냥 하늘천 따지 하려고 한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소리를 내서 말로 설명해보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라. 강조를 또 합니다. 또 해. 요거 보면 개견자가 왼쪽 와서 이 모양이고 오른쪽 왔을 때 이 모양이다. 걔가 양쪽에 있네. 가운데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곳이죠. 어디예요? 자, 감옥옥자입니다. 해봐. 감옥옥. 우리옥. 우리. 짐승 가둬놓은 우리. 그래서 걔가 양쪽에 있고 말 못하게 하는 곳이다. 바로 외워져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외워지게 하는데 이 세부적인 음훈을 알았을 때 이런 조각 글자, 세부적인 글자 부가 너무 중요하다. 자, 이걸 알아두시고 바로 외워져 버리잖아요. 이런 근본을 아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몇 가지 공부 방법을 합니까? 첫째, 한자 음을 먼저 쉽게 끝내버리는 방법. 뭐 지탱할 지가 있으면 우리 한글 발음으로 지니까 지하고 비슷한 발음이 되는 지자 아니면 기자가 된다. 무조건 의미. 이런 식으로 지자 딱 하고 기자 딱 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 발음자 중심의 학습. 전체 한자의 60%가 이 방법으로 끝나. 이런 발음자는 부수자에 포함되는 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수자끼리 합쳐져 가지고 한 자가 돼서 발음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발음자가 약 230자 정도 돼. 5천 한자를 끝내는 기준으로 했을 때 230자의 발음을, 음을 나타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알면 5천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 글자를 분석했다가 조립했다가 분석했다가 조립했다. 다른 말로 깼다가 모았다, 깼다가 모았다. 파자학습 또는 해자학습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재미있는 한자학습이다. 재미있는 한자학습. 발음자 중심을 하는 걸 발음자학습 60%, 글자를 분석했다 모았다 분석했다 모았다 분석 및 조립에 의한 방법이 재미있는 한자학습. 세 번째, 비슷한 글자를 모아가지고 묶어서 동시에 끝내버리는 걸 유사자 일괄학습이라고 했고, 우리는 1강부터 30강까지 강의를 하는데 1강부터 30강까지 강의를 하는데 매 강의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나중에 5강 이상이 되면은 따로 빼지 않고 재미있는 한자학습에 묶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원래 세 가지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데 5강이 넘어갔을 때는 두 가지로만 묶되, 두 가지로만 하되, 세 번째 유사자 학습은, 유사자 일괄학습은 재미있는 한자 속에 넣어서 묶어가지고 했다. 그 두 가지로 나눴지만 그때는 의미상으로는 재미있는 한자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매 강의를 세 가지 발음자 중심 학습 및 재미있는 한자 학습, 유사자 일괄학습으로 나누어서 30강까지 간다. 각 강 기준 약 평균에서 100자 정도 되고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다. 평균에서 100자니까 처음에는 1강이 8자 정도 되다가 나중에 21강이나 15강 가면 120자, 130자, 150자 된다 이 말이죠. 평균에서 각 강 기준 100자, 총 합쳐서 3,000여자가 끝난다. 한자 능력시험 기준에서, 현존하는 한자 능력시험 기준에서 1급 기준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능력시험이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설일 수는 없어요. 거기에 1급 들어간 게 2급, 3급 들어가야 될 게 1급 될 수도 있고, 또 6급 들어가야 될 때 8급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들어가야 될 게 빠지고 빠져야 될 게 들어간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자의적이기 때문에 단지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1강 발음자 중심 한자 학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자 중심 한자 학습. 자, 발음자 중심 한자 학습의 의미는 했고, 그 중에 먼저 지탱할 지를 합니다. 지탱할 지. 요거 뭐 다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모른다고 치고 잠깐 해보면, 자, 이것은 지탱할지 또는 갈릴 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지탱할지, 갈릴지. 뭐가 이게? 자, 근데 이걸 분석을 잠깐 하면 지탱할지를 먼저 설명을 하면 이거 봅니다. 열십자 모양으로 된 나뭇가지를 요 밑에 있는 게 또우자 또는 손우자입니다. 또우자 또는 손우자.
손으로 지탱한다 이 말이에요. 지탱할 지자입니다. 무엇을 지탱해요? 열십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뭘로? 손으로. 이건 손우자 또는 오른손 우자입니다. 손 중에서 손우자 또는 또 우자예요. 그러면 손이라는 것과 또라는 것을 두 번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열십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손으로 또 지탱한다 해서 해봐요. 지탱할 지자입니다. 손으로 또 열십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지탱한다. 지탱할 지자고, 또는 열십자 모양으로 물이 이리저리 흐른다. 이쪽 저쪽 흐른다. 갈려 나간다 해서 갈릴 지자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게 갈릴 지자였는데 지탱할 지자로 나중에 의미가 변화돼서 지금 주로 지탱할 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탱할 지자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통 볼 때요, 음의 원리라는 것은 이 지탱할 지라고 하는 이런 발음자의 한글 표기를 봐서 받침이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은 받침이 오고 모음은 똑같거나 비슷한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물론 받침이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 예외로서 인정이 돼요. 대부분 88%는 받침이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은 받침으로 온다. 모음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외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받침이 없는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는 경우가 20% 정도 예외로 있다. 그걸 알아주세요.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지탱할 지자 받침 없으니까 없습니다. 지자는 기본으로 같고 모음도 같았습니다. 자, 지탱할 지니까 음이 뭐가 돼요? 시작! 지기. 지탱할 지가 있으면 뭐라고요? 지기. 여러분은 지탱할 지가 들어있는 한자를 볼 때는 무조건 지기라는 건 다 알고 들어가야 돼. 음이 그렇게 돼. 확률은 50%네, 50%. 지자 아니면 기자다. 뭐가 들어있으면? 지탱할 지가 들어있으면. 자, 지탱할 지가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지자를 봅니다. 지자. 자, 나무 목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무가 지탱한다. 나무를 지탱한다 해봐. 나무에서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줄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갈리다는 의미로 잠깐 써볼까요? 갈릴지라는 의미로. 자, 나무에서 갈려져 나간 것이 뭡니까? 가지다. 나뭇가지다. 지탱할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줄기가 돼버리니까 말 이상하니까 갈릴지라는 뜻을 이용해서 말을 만들어보자고. 나무에서 갈려 나가 있는 것, 나뭇가지 해봐. 나뭇가지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뭐라고 공개 강의대을 설명을 했죠? 아니면 조각 글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것은 초승달 모양인데 초승달의 달 그림자가 약할 때 모양은 전역석자고 진할 때 모양은 달올자다. 이 달올자는 이렇게, 요것도 원래 이게 달올인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글자의 왼쪽이나 어떤 글자의 밑으로 달올이 올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올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다. 몸. 사람의 짐승, 즉 동물의 몸이다. 몸. 그 다음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달올이 이렇게 이 모양이 오면은 그건 몸이 아니고 뭐? 하늘 떠 있는 달. 달은 밝죠? 밝음. 또는 1월, 2월, 3월 기간. 정리합니다. 초승달 모양에서 달 속 그림자가 약할 때의 모양으로서 본딴 게 전역석자인데, 봐봐요. 이게 모양이면 전역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짙을 때 기준에서는 달올이 됐다. 물론 혹자는 이것을 구름이 달을 좀 일부 가릴 때 기준에서 전역석이고 안 가릴 때 기준에서는 달올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달 속 그림자 약할 때 모양은 전역석. 그림자가 많이 달 속에 검은색 좀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강할 때 기준에서는 달올자가 돼서 모양이 변해서 달올이 됐다. 달올은 어떤 글자 왼쪽이나 밑으로 올 때는 짐승이나 사람의 몸, 즉 동물의 몸이고, 오른쪽 갈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로서 밝음과 기간을 나타낸다. 왼쪽에 맞죠? 왼쪽에.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몸이네. 팔다리입니다. 해봐. 팔다리지. 팔다리가 몇 개예요? 팔다리가? 사지. 4개죠. 그러니까 사지지라고 그래요. 사지지. 우리가 지체 높다. 지체가 높아. 아, 지체가 높으시군요. 지체가 높은 사람. 그때 지자를 쓰겠죠. 사지지, 팔다리지. 사지 할 때도 물론 당연히 지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있어서 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기가.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손수가 어떤 글자 왼쪽으로 갈 때 이 모양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 모양으로 바뀌어. 공개 강의 때나 조각 글자에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조각 글자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손수가 있고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있습니다. 손으로 저주 부린다. 이거 요 갈릴 지라든지 지탱할 지자 말을 설명
인용을 안 하더라도 손과 관계돼서 바로 그냥 제주다. 손재주다. 해서 해봐요. 제주기. 제주기.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매산자죠. 산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산에가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걸 이제 갈릴 짓을 해볼까요? 산에 이쪽으로 이쪽 길과 이쪽 길로 갈려져 있어. 이 갈릴지도 되니까 그 길이 몇 갈래예요? 두 갈래죠? 해봐. 두 갈래 기. 두 갈래 기자. 그 다음에 여자하고 관계됩니다. 계집 여자가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어떤 뜻이 된다고 두 번 언급했습니까? 조각 글자에서 계집 여자가 있으면 조금 안 좋은 뜻, 부정적인 게 있고 또 여자 자체의 뜻. 여기서는 좀 안 좋은 것이 됩니다. 자,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기생이다. 해봐. 기생기. 여자하고 관계되니까 기생기가 여자가 있고, 자, 요것은 사람이나 관계돼서 기량기자입니다. 기량기. 해봐. 기량기. 근데 이제 지금은 요 기자를 씁니다. 자, 손수가 있어서 손재주에 관계된 이 기자를 쓰기 때문에, 요 기자를 쓰기 때문에 요것은 잘 안 쓰는 글자가 돼요. 잘 안 쓰는데 참고로 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탱할 지가 있어서 지자 아니면 기자가 됐습니다. 지자 아니면 기자. 자,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됩니까? 기. 갈릴 지도 됩니다.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려 나갔다 이 말이죠. 지자는 나무목, 나무에서 갈려져 나가는 것이 뭐? 나뭇가지 지. 나뭇가지 지죠. 우리가 지엽적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격가지다 할 때 지엽적이다 할 때 지자를 씁니다. 잎사귀 옆자를 쓰겠죠. 나뭇가지와 잎사귀니까 줄기에 비해서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고. 그냥 이것은 다로 올 자가 왼쪽이나 밑에 올 때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올 때는 하늘 때는 달로서 1월, 2월 그런 기간이나 밝음을 나타낸다 그랬고. 자, 이것은 왼쪽에 있으니까 몸이니까 몸하고 관계된 팔, 다리, 지자가 됩니다. 해볼까요? 팔, 다리, 지. 사지지.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이 지자를 이용한 단어. 지탱할지. 어허. 그래서 이제 듣고는 계시는데 틀렸네요. 자, 이 지자를 이용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사지 지자를 이용한 단어. 아, 사지 할 때 지자 아니겠어요? 그 다음 지체할 때, 지체 높다 할 때 지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손수와 관계되니까 손으로 제주 부린다 해서 제주기, 기술 할 때 기자겠죠. 그 다음에 뭐 묘기를 부린다 할 때도 기자 되겠죠. 이것은 뭐예요? 산에 갈리해져 나가 있어. 길이 갈릴 지자를 써서 산에 갈리해져 나갔으니까 길이 몇 갈래? 두 갈래 기. 예,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기로에 섰다. 또는 길 중에 분기점이라고 들어봤죠? 분기점. 그때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글자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단어 및 수거 속에는 고사성어를 포함해서 그것을 선생님이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에 단어라든지 수거, 고사성어 포함한 수거, 그 다음에 단어의 비교, 글자 비교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만 해드릴 테니까 단어라든지 수거 같은 것은 책을 보고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 해주셔야 돼. 자, 기로 분기점. 그 다음에 이것은 여자와 관계된 기자, 기생기. 자, 그런데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뭐죠? 무슨 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요거 무슨 기자예요? 요거 마음. 요거. 무슨 기? 기할 기자죠. 기할 기. 기하다 할 때. 그 위에 음지면자가 있네요. 음지면자. 그건 무슨 기예요? 자, 집면자니까 음지면자. 나무 집에만 자꾸 붙어 사는 게 자꾸 기이하다. 너 행동이 기이하다. 말을 제가 재밌게 만든 겁니다. 기이하게 행동해. 뭐가 기이하냐? 나무 집에 붙어 사는 것이 기이하다고. 독립하지 않고. 자, 붙어 살 기. 그래서 기생. 우리가 어디에 붙어 사는 걸 기생이라 그러죠. 그때는 기생이고 여자와 관계된 술 따르는 그 우리가 흔히 그 여자를 말할 때는 기생. 네? 그죠? 자, 이건 기생이고 짧게고 이건 기자 길게 장음이 되겠죠. 해봐. 기생. 붙어 사는 것을 기생이라고 하고 이것은 기생. 술 따르는 여자. 뭐 옛날 기준에서 그러겠죠. 지금 뭐 술 따르는 여자만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해서 지탱할 지 또는 갈릴 지가 들어간 지자와 기자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발음자를 살펴봅니다. 다음 발음자. 자, 이걸 봅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안일비 날개비. 또 뭐라고 써져? 안일비 날개비. 한 번만 더. 안일비 날개비자. 봐봐요. 독수리 날개 딱 생각. 독수리. 새가 이렇게
큰 새, 독수리같이 큰 새가 탁 날아갈 때 날개를 펼치는 모습 바로 보이죠. 그렇게 여기서 보기가 싫은 게 이걸 좀 이렇게 좀 변형시켜. 그러니까 이건 날개다. 날개 해봐. 날개비. 날개비. 날개 이게 속에 두 개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죠? 붙지 않는다 해서 해봐. 안일비. 안일비. 자, 해봐. 빠른 속도로 날개비 아닐비. 날개비 아닐비. 날개비 아닐비. 날개비 아닐비. 자, 근데 나중에 요것도 아까 지자가 갈릴지 지탱할지가 나중에 지탱할지로 그렇게 주로 쓰이는 것처럼 이것도 원래 날개비 아닐비인데 안일비로 주요 쓰인다 이 말입니다. 새의 날개를 펼쳤을 때 붙지 아니한다. 안일비. 자,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음이 뭡니까? 이네, 이. 받침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이 있고 모음 같거나 비슷하다 그랬고 예외로 20%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외 아닙니다. 비자가 있으니까 비자는 기본으로 갑니다. 해봐. 비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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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미배를 빠른 속도로 두 번 시작. 비미배. 비미배. 빠른 속도로 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 빠른 속도로 두 번 하라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비미배 한번 해놓고 가만히 있어 또 두 번 하라 그랬는데 빨리 하라 했는데 비미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하라 그러는데 좀 하세요. 하라 그런 대로 해봐. 빠른 속도로 두 번 시작. 비미배. 비미배. 뭐가 있으면 안일비가 있으면 이런 의미 된다고. 그러면 33.3%는 그냥 맞고 들어가네. 그죠? 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여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여자 아니냐고. 음은 33.3%는 아무나 찍어도 맞잖아요. 그죠? 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 쉽게 알게. 요런 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지. 이런 글자들을 아까 뭔 자라 그랬어요? 이런 글자들을 뭔 자라 그러냐고. 조각 글자. 조각 글자 중에서 뭔 자? 부수자예요, 발음자예요? 발음자. 조각 글자는 부수자도 포함되고 발음자도 포함되는데 부수자는 뜻을 나타내 준 게 부수자고 음을 나타내 준 게 발음자다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 발음자라고 하는 것이 부수자일 수도 있고 부수자라고 하는 것이 발음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자 중에서 부수자로만 쓰이는 게 있고 발음자로만 쓰이는 게 있고 주로 부수자 또는 가끔 발음자, 주로 발음자 또는 가끔 부수자 그렇게 쓰이는 게 있단 말이죠. 음진 면자 같은 거나 시험시험 갈착자 같은 거 항상 부수자라면 써요. 뜻으로만. 안일 비자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건 부수자로 되어 있어요. 부수자. 부수자로 되어 있지만 주로 쓸 때는 발음자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발음자로. 그걸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부수자로 해서 반드시 부수자로 쓰이는 게 아니고 항상 부수자로 쓸 때도 있고 가끔 부수자로 쓰고 요것처럼 주로 발음자로 쓸 때 있고 주로 부수자로 쓰이는데 가끔 또 발음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수자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부수자로 쓰이는 게 있고 주로 부수자, 주로 발음자 이게 역할이 나눠진다 이 이야기죠. 그걸 알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순수하게 발음자로만 쓰이는 게 또 있지만 부수자로서 주로 쓰일 때는 발음자로 쓰이는 것들도 많다. 그 예가 이런 거다. 지탱할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탱할 지도요. 한자 옥편을 보면은 그건 부수자로 나와 있어. 부수자 214제 포함이 돼요. 지탱할 지, 갈릴 지자가. 근데 실제 쓸 때는 지자나 기자의 음을 나타내주는 발음자로 쓰이고 안일 비자도 분명히 부수자로 되어 있지만 214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쓰일 때는 3천 한자 기준으로 볼 때는 주로 발음자로 쓰여. 알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아셔야 돼. 이 음진면이나 시험시험 갈착자 같은 건 무조건 그냥 부수자로만 쓰이고. 알겠죠? 자, 비자를 봅니다. 비자. 자, 요거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아니니 슬프다. 슬플 비. 자, 말로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넌 아니야 하고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거죠. 자, 비방할 비. 그 다음에 상자 방자는 상자 틀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뜻도 있다.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으니까 도적이다 해봐. 도적비. 상자방은 상자방이기 때문에 상자 또는 틀의 뜻도 있지만 마음의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벌레 충자는 벌레 곤충이라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이것은 뱀 이하의 짐승의 뜻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메뚜기 비자입니다. 메뚜기 비. 자, 이것은 날개 우자가 있습니다. 날개 우자는 어떤 뜻이 된다 그랬어요? 날개는 연습하니까 연습의 뜻. 그 다음 날개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의 뜻. 그렇죠? 날개 자체의 뜻. 이런 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뜻이 돼가지고 비취가 됩니다. 비취 비. 요것 때문에 비가 됐고 날개가 아름다우니까 비취 비. 요건 실사입니다. 실과 관계된 비자. 자, 실은 실인데 평범하지 않은 실이야. 비단입니다. 해봐. 비단비. 비단비.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이 문자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서 해봐. 집호. 집호. 집에서
정상적으로 지어지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이야. 자, 해봐. 살인문. 살인문. 살인문 비. 살인문 비. 살인문. 살인문. 살인문이 정상적으로 나무로 짜져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집에 있는 문은 문인데 조금 임시로 지어진 문이야. 정상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문. 무슨 문? 살인문 비자. 요건 상용자는 아닙니다. 자, 실은 실인데 예사롭지 아니한, 평범하지 아니한 실. 무슨 실? 비단 비. 날개 우자는 날개 또는 아름다움, 연습의 뜻인데 여기서는 아름다움이 돼가지고 무슨 비? 아름다운 거 뭐? 빛이 비. 자, 요건 벌레충은 벌레, 곤충 또는 뱀이하의 짐승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지금 곤충이 돼가지고 메뚜기 비. 상자 방이 있으면 상자 또는 틀, 그리고 마음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으니까 도적이다. 도적비. 비적할 때. 비적은 두 사람 이상이 떼져 다니는 도적을 비적이랍니다. 말을 하는데 너는 아닐 비자. 아니다라고 말을 해. 비방하는 뜻이죠. 자, 비방할 비. 비방할 비.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어. 아닌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슬퍼. 자, 해봐. 슬플 비. 슬플 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자를 합니다. 밑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위집 엄자네. 바위집에 뭐가 나 있어? 나무 목이 아닙니다, 이거. 이건 삼은 모양이에요, 삼. 자, 해봐. 바위집에 삼이 나와 있어. 삼 모양이 나 있어. 해봐.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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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은 삼인데, 아니, 삼인데, 진짜 삼이 아닌 삼이야. 아닐 피자. 진짜 삼이 아닌 삼. 그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 버려. 해봐. 쓰러질 미. 쓰러질 미. 바람이 딱 불었는데 초목이 딱 쓰러져 버려. 그걸 풍미라 그럽니다. 바람풍자 써가지고 바람이 불었는데 초목이 쓰러져 버려. 쓰러질 미자. 요 미자 써가지고 풍미 하면은 아주 어떤 사조나 어떤 현상이 사회를 휩쓸어 버린 걸 풍미라 그러고, 거꾸로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풍미 된다는 말은 사조나 현상, 나무 말에 이리저리 잘 휩쓸리는 거, 사조나 현상이 이리저리 잘 휩쓸리는 것을 풍미 된다 그러고, 풍미 한다 그러면은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풍미 되지 않아야 되고, 풍미 하는 사람은 아주 그 기세등등하고 아주 그 좀 조금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이 되겠죠. 풍미 한다는, 풍미 된다는 안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배자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정상이 아닌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야? 자, 해봐. 광대배. 광대배. 이게 배우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광대배. 배우 할 때 배자다. 그 다음에 손숫자 또 나오네. 손으로 너는 아니다. 아니야. 하고 밀어버려. 자, 밀배. 배우고 배척할 때 배자겠죠. 이건 배우 할 때 배자고. 자, 한자에서 무리를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술에 차자네. 차에 사람을 여러 명 실어요? 한두 명 실어요? 여러 명. 짐을 하나 실어요? 여러 개 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실죠. 그래서 이 술에 차자에서 무리의 뜻을 나타냅니다. 한자에서. 또는 차 자체가 앞으로 쭉 가니까 고둠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봐. 고둠. 무리. 무리라는 뜻은 이 쌓일 퇴자라고 있어요. 쌓일 퇴자. 요것도 한자 속에서 무리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부수자가 아닙니다. 부수자가 아닌데 한자 속에서 무리를 많이 나타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410자에 포함이 돼요. 요것은 차로서 무리의 뜻도 있지만 직선으로 쭉 간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는 무리의 뜻이 돼가지고 해봐. 무리배. 지금 배자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배, 선배, 후배 할 때 배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사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 자, 해봐. 두인. 또는 자축거릴 척이라고 했어요. 자축거릴 척자. 이 자축거릴 척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종걸음 한다는 뜻. 종종걸음. 그러니까 활개치고 똑바로 걷는 게 아니고 좀 어정거리게 종종걸음 하면서 이렇게 걷는 걸 자축거린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순서는 물론 이렇게 쓰죠. 두 사람 있으니까 두인이라고도 하고 자축거릴 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있으면 주로 방황한다, 어정거린다는 뜻이 됩니다. 두 사람이 자축거리면서 방황합니다. 어정거립니다. 해봐. 어정거릴 배. 자, 배회 할 때 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배회란 단어를 보고 배회. 배자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회자는 앞에 먼저가 기본 들어가야 돼. 두인, 자축거릴 척자는 기본 들어가야지. 아, 배자가 어정거릴 자축거릴 척자가 들어가면 회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응용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간다는 거. 그럼 회자는 뭘 만들까? 회자는 여기 배자를 비로 만들었는데 회자 앞에 요건 이제 똑같이 들어가고 회자를 음을 만들어줘야 돼. 먼저 넣을까요? 돌 회자를 딱 넣어주네. 돌 회자를. 그래서 배회가 됩니다. 이런 거 응용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만 좀 해보면 바로 나와. 어려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드자. 오드자는
옷 중에서 아래 옷이 아닌 윗옷, 즉 상의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고, 또 빨래줄에 옷을 널어놨어. 바람의 펄럭입니다. 그 모양을 본따서 옷 의자가 됐어요. 여기서는 옷 의자를 찢어놔.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놓고 옷 속에 뭐가 들어있어? 빗자가 들어있잖아요. 옷은 옷인데 제대로 된 옷이 아닌 옷이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옷이네. 그래서 옷이 치렁치렁해. 치렁거려. 자, 치렁거릴 배. 옷 치렁거릴 배. 옷이 자꾸 달라붙고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지. 옷 치렁거릴 배자입니다. 이건 성시, 배시를 나타낼 때 성배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잠깐 오면 옷을 찢어놓은 것 중에서 가운데 중자를 넣어줘. 옷 속에 가운데 중자를 넣어줘. 지금 요 옷 치렁거릴 배자와 비슷한 의미로 그 옷을 찢어놓는 그런 글자를 몇 개 나열해 보자는 이야기지. 자, 옷하고 관계되는데 옷 속에 가운데 중자가 있죠. 뜻은 속이네. 뜻은 속. 가운데 중자 영향을 받아가 의미됐는데 중자하고 비슷한 의미됐는데 뭘까요? 자, 속충. 옷 속에 중자가 있어서 속이고 뜻은 중자와 비슷한 의미돼서 속충이 됐어. 충심으로 감사한다 할 때 충자입니다. 충심으로 감사할 때는 충성충자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에 충성하는 거고, 정성스럽게 감사한다 할 때 충심은 정성충자 또는 속충자 요걸 씁니다. 또 옷의자를 찢어놓고 마을리자를 넣어봐. 마을리자를. 옷 속에 마을리자가 있죠? 그러니까 뜻은 속이네. 음은 뭘까요? 속. 그렇지. 그냥 그렇게 대충 하면 맞아요. 이게 음이 됐고 이게 뜻이 됐잖아요. 굳이 하자면 속리자. 이것은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면계약. 수표 뒤에 쓰는 이서. 그러니까 속 등에다가 뭐 하는 거, 속으로 뭐 하는 거. 그럴 때 쓰는 이자입니다. 속리자. 앞에 쓸 때는 물론 이자 두음법칙상 이자로 발음을 하겠죠. 이면계약 이서. 배서와 같은 뜻. 자, 등 배자 써가지고 이 배서나 또는 요 이자 써가 이서. 수표나 뒤에 쓰는 걸, 등에다 쓰는 걸 이서라 하죠. 자, 옷을 찢어놓고 이자 넣어놓고 속리. 옷을 찢어놓고 위아래로 가운데 중자 넣어서 속충. 충심으로 감사할 때 충. 이면계약 이서 할 때 이. 요것은 옷 속에 아닌 옷이 있어. 즉 별로 옷은 옷인데 아닌 옷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옷 치렁거릴 배자다. 성시 배자다. 자, 그다음 위로 옵니다. 사람이 두 명이니까 두 애인인데 이거 있으면 주로 자축거린다, 어정거린다 뜻이 된다 했어요. 두 사람이 어정거린다 해서 어정거릴 배회할 때 배자. 회자는 똑같이 앞에 자축거릴 척자 넣어놓고 돌 회자를 넣어서 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술에 차가 있으면 물이 또는 똑바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쌓일 때와 같이 물의 뜻으로 여기서는 쓰여서 자, 물이 배자, 선배 후배 폭력 배할 때 배자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너는 아니다 하고 미니까 밀 배자다. 배구 배척 한다 할 때 배자겠죠. 밀어버리니까. 척자는 도끼 그냈다가 도끼로 탁 아니라고 내친다 해서 내칠 척자가 됐습니다. 자, 배척이 될 것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재주가 비범한 사람, 광대 배우 할 때 배자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 및 한자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B강, 1강에서 A 방법이 발음자 중심이고 B강이 재미있는 한자 학습인데, 재미있는 한자 학습을 하면서 이걸 말로 쓰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두 번째 방법, 재미있는 한자 학습. 글자를 조립하거나 깬다, 파자 또는 푼다, 해자, 분석하는 방법. 분석했다가 조립하고 조립했다가 분석하는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예고한 대로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 지탱할 지자와 아닐 비자 있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저희 공부방법은 말로 쓰는 한자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펜으로든 분필로든 쓰지 않고 남한테 말로 그냥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화술이 증대되고 사고력이 형성이 되고 형성된 사람은 더 향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물론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은.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해봅니다. 자, 지탱할지 또는 갈릴지가 있을 때 어떤 음을 만들어준다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뭡니까? 대답아. 그렇죠. 음이 비슷해지니까 그 알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합니다. 자, 그럼 지자 또는 기자가 되는 것 중에서 지탱할 지자 왼쪽에 육달월에 들어갑니다. 육달월. 뭔 지가 되죠? 사지지. 다른 말로 무슨 지죠? 사지니까 몇 개? 네 개인데 뭐가 네 개가 사지가 되는 거예요? 손발 한 것보다 팔다리 한 게 낫죠. 아, 손발도 물론 맞긴 맞는데 손발보단 팔다리 의미죠. 정확히 따지면. 예. 물론 뭐 손발을 해도 그것도 네 개니까 뭐 틀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사지 지자 써서. 육달월. 아, 어떤 단어가 있었냐고. 그 단어 이용한 단어. 그 글자 이용한 단어. 사지 또. 사지. 뭐가 높다? 지체 높다. 지체 높다. 신분지위. 나무까지 지자는 앞에 뭔 자를 붙여서 나무까지 지자가 됩니까? 나무목. 지탱할 지자, 갈릴 지자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기자는 똑같이 지탱할 지, 갈릴 지자에다가 뭔 자를 넣으면 제주 기자가 됩니까? 손수가 왼쪽으로 변형돼서 옵니다. 두 갈래 기자는 기로할 때. 산에가 두 갈래 길이 딱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지. 특징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재밌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모든 글자의 특징을 잡으세요, 여러분. 특징. 각 글자 뜻을 나타낼 때, 가만히 생각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두 갈래 길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특징을 잡고. 제주? 손으로 제주 부린다. 발로 제주 부린다. 손. 물론 발로 제주 부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기생기. 뭐가 붙어야 되죠? 계집력. 그렇지. 당연히 옆에는 먼저가 붙어요. 그러면 계집력 옆에 지탱할지 갈릴 지자가. 그럼 우리가 남한테 붙어서 하는 거. 그럼 뭔 생이라 그래요? 기생. 그럼 거기에다가 그 벌레 충자를 넣으면 뭐가 되죠? 어떤 단어가? 기생에다가 충자 붙여봐요. 기생충 아닙니까? 당연히 기생충도 그렇게 되겠죠? 기생충이 지 혼자 사나요? 꼭 다른 거 붙어 살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지탱할지 갈릴 지자가 있는 글자를 살펴봤고, 삼천자에서 끊어서 그렇지 지자는 더 됩니다. 끝까지. 기자도 더 돼요. 오천자 만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삼천자에서 끊어서 그렇지 그 이상으로도 계속 갈 수 있어. 더 간다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더 가나 안 가나 똑같아요. 이것은 8급, 7급, 6급, 5급을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 이 방법에 의하면. 알겠죠, 여러분? 자, 독수리 날개를 펼친다 생각. 독수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독수리 날개를 딱 펼치는 모양을 본따서 어떤 자가 만들어졌다 했어요? 날개비.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비가 됐어요? 그게? 안일비가 됐습니다. 날개가 서로 겹치지 아니한다. 안일비. 안일비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됐습니까? 미배. 빠른 속도로 시작. 비미배. 비자를 봅니다. 말씀언이 있습니다. 안일비자에. 말씀언. 말로 하면서 너는 아니다. 라고 뭐 했어요? 비방할 비. 오케이. 상자방자는 상자틀 또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했어요. 이때는 마음의 뜻이 돼서 상자방 안에 안일비가 있어. 즉 마음속에 아닌 마음이 있어. 어떤 심보? 나쁜 마음인데 뭐? 도적? 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비자 이용한 단어? 비적은 도둑놈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때를 지어서 다니는 도둑 또는 도적을 비적이라 한다고. 도적은 뭐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다 도적이고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럼 거꾸로 물어봅니다. 빛이 비를 설명해봐요. 빛이 비. 내가 설명해주고 음훈을 말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물어봤고, 지금은 거꾸로 내가 그냥 빛이 비를 설명해보라. 일단은 뭔자 플러스 뭔자입니까? 빛이 비. 지금 제가 빛이 비 물어봤죠? 아닐 빛자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빛이니까, 빛이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를 나타내는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 날개 우자를 생각해 봤을 때, 날개는 날개 자체의 뜻도 있지만, 날개짓을 여러 번 하니까 연습의 뜻도 있고, 또 아름답다 뜻도 있다 그랬죠? 날개우 하면 날개, 연습, 아름다움,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쌀미 하면 쌀이 하얘니까 하얌, 깨끗함, 또는 정미하지 않은 쌀은 조잡함, 거침, 또는 쌀 가루, 이런
생각이 딱 나야 되고, 벼 화자 하면 곡식 그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자 방어 하면 상자 틀 마음, 수레차 하면 물이 똑바로 감, 이런 등등을 바로 생각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이 비 하면 그러면 안일 빛자는 일단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빛이 비가 돼요. 아까 아름답다의 뜻을 나타내는 거 뭐? 벌써 잊어버렸네. 벌써 난리에 웃자. 1분도 안 됐는데 잊어버려. 1분도. 자, 비단 비자, 비단 비입니다. 일단 먼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비자니까 비. 안일 비자는 들어가고 비단을 나타내는 거 비단이 뭐하고 갖고 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일단 우리가 발음자 중심의 공부를 할 때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먼저 딱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 다음에 뜻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글자를 분석 조립하는 또는 조립 분석하는 재미있는 한자 할 때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음이 있으면 음을 생각하고 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뭐냐면 두 번째 공방법을 할 때는 글자 속에 음이 없는 게 많거든요. 항상 글자 속에 뜻과 음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60% 정도 돼요. 60 내지 70%. 글자 속에 음이 없는 게 많습니다. 회의 문자 같은 건. 자, 비단비는 그러니까 안일 비자에 뭔자가 들어간다고요? 실사. 메뚜기 비는 안일 비자에 뭔자가 들어가요? 메뚜기니까. 메뚜기가 뭐예요? 곤충이죠? 벌레충. 벌레충이 들어가죠. 네. 벌레충자는 벌레 곤충은 기본이고, 뱀까지의 작은 짐승까지를 쓸 때도 벌레충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뱀까지입니다. 크기가. 뱀보다 더 크면 벌레충을 쓰면 안 돼. 개견이라든지 해태치라든지 뭐 사나운 짐승 할 때는 범은 문체 호자 같은 이런 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플 비. 일단 안일 비자 들어가고, 마음심이 어디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밑에. 예. 자, 그 다음에 살인문 비. 살인문. 비자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야 돼. 안일 비자에다 살인문은 어디 뭐하고 관계돼? 살인문은 집하고 관계되죠. 집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뭘까? 움집면도 있고, 문문도 있고, 발집엄도 있고, 골바이엄도 있고, 집호자도 있고, 주검시, 몸시, 집시 할 때 그 주검시가 집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집하고 관계되는데, 살인문 비 할 때는 비자 위에 뭔 자를 써줘요? 그 중에서? 집호자를 씁니다. 가가호호 할 때 호자. 자, 쓰러질 미자. 무엇을 먹고 쓰러져 버렸어요? 뭐가 아닌 뭘 먹고? 진짜 삼이 아닌 삼을 먹고니까, 진짜가 아닌 삼을 먹고니까 안일 비자에 삼하고 관계된 글자 뭐예요? 삼하고 관계된 글자. 삼마. 여기 봅니다. 삼마. 자, 이게 바위집 엄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무목이 아니고 바위집 엄자에 삼이 나 있는 삼 모양, 이게 삼 모양입니다. 삼 모양이 바위집 속에, 즉 집 속에 삼 모양이 나 있는 것을 마자라 그런다 했어요. 뭔 마? 삼마. 독립적으로 씁니다. 삼마자. 자, 그리고 요 밑에 안일 비자가 있어서 진짜가 안일 비자, 아닌 삼을 먹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쓰러질 미, 사치할 미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풍미 할 때 풍미한다,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삼마자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야, 이 안일 비자가 있을 때 비의 영향을 받아가 비슷한 미가 됐지만, 보통 비자가 아닌 다른 글자들이 여기 오면은, 삼마 밑에 오면 전부 음이 마자가 됩니다. 안일 비자일 때만 이게 미고, 이 비의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삼마에 뭐가 붙을 때는 이 마의 영향을 받아서 음이 뭐라고요? 마자다. 몇 가지 해볼까요? 손수를 넣으면 무슨 마일까? 손으로 만지니까 해봐. 만질마. 안마 할 때 마자겠죠? 자, 역시 삼마자가 있고, 돌 속에 있으면 돌로 가니까 갈마, 연마할 때 마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마자가 있고, 귀신 귀자를 넣어봐봐. 귀신하고 관계된 마자니까 마귀마. 그런 등등으로 쓰인다. 자, 이건 참고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일 비자에 있어서 비미 배자 중에 이제 배자를 합니다. 배자 물어봅니다. 자, 거꾸로 이제 또 내가 다시 또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인자에 안일 비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 아니, 사람 인자가 있고 안일 비자가 있다고. 사람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 광대 배우 할 때 배자고. 그 다음에 물리칠 배자는 어떻게 있어? 물리칠 배자. 비자에다가 뭘로 물리쳐? 손으로. 손수자. 배우고 할 때, 배척할 때. 무리 배자. 안일 배자에다가 뭔 자를 넣으면 무리 배자가 돼요. 무리. 아까 무리를 나타낼 때 뭐?
무리를 나타낼 때 뭐? 어디에다 짐과 사람 많이 실어? 수레. 왜 수레차가 생각이 안 나냐 이거지 나는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무리 배자 그걸 넣으면 되고 선배 후배. 자, 어정거릴 배자. 어정거린다 말 들어갈 땐 꼭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두 사람. 어정거린다 말, 방황한다 말 있을 때는 한 번만 더.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실제 어정거릴 때도요. 혼자 있을 때는 꼼짝 못 하다가 사람이 2명, 3명 있으면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속된 말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말을 굳이 재밌게 하자면. 그런 것처럼 두인이 있을 때는 어정거린다, 방황한다 뜻이 되고 두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축거릴 척자라 한다. 그러니까 어정거린다, 방황한다 말 있을 때는 반드시 두인, 자축거릴 척자가 들어가고 무슨 자가 들어가요? 배자가 돼요? 어정거릴 배자가? 아닐 비자가 들어가야지 어정거릴 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정거릴 회자를 쓰려면 먼저 플러스 먼저 두인의 회자를 뭘 만들어? 회. 돌아올 회. 돌회자. 돌회. 돌아올 회가 아닌 돌회. 그 다음에 옷 의자를 위아래로 찢어. 그래 놓고 가운데 아닐 비자가 있습니다. 무슨 배? 옷은 옷인데 제대로 된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 옷 치렁거릴 배. 우리가 배씨 할 때 성씨 배, 성배로 쓰이고 그러면 옷을 위아래로 찢어 놓고요. 마을 리를 넣어봐. 마을 리를. 무슨 리자예요? 송리.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면계약. 이서. 이면계약 이서. 자, 그 다음에 옷 의자를 위아래로 찢어 놓고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뭔 충? 속충.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충심으로 감사한다 할 때 씁니다. 나라에 충심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에 충성할 때 충심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재미있는 한자 이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한자. 한 일자가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했죠? 하늘. 아, 요거. 자,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 두. 땅에 발로 서 있는 모습, 서 있고 머리 부분이 있어요.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해봐. 설립. 설립. 세울립도 됩니다. 설립, 세울립. 건립할 때는 세울립이 되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립 속에, 밑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예요? 밭전. 요것은? 흙도. 밭도 있고, 흙도 있는 곳은, 자, 동네입니다. 마을. 해봐. 마을리. 마을리. 자, 마을 입구에서 서서 놀아요? 앉아서 놀아요, 지금? 서서 노는 아이. 해봐. 아이동. 아이동. 동심의색으로 간다. 아이동자입니다. 아이동. 자, 그럼 아이동자. 서서 노는데 어디서 서서 놀아요? 마을 입구에서 서서 논다. 그렇게 해서 요 말과 요 말을 이용해서 아이동자 외워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분석 조립을 했어요. 거기다 그러면 마음심이 여기 아닙니다. 마음심자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작을 소고. 요건 무슨 소예요? 적을 소, 젊을 소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건 무슨 달? 자, 해봐. 밟을 달. 땅을 밟는다고. 밟을 달. 자, 작을 소, 적을 소, 젊을 소, 밟을 달. 구별하시고. 자, 이것은 밭도 있고 흙이 있는 곳에서 마을리자. 마을에서 서서 노는 아이 동자인데 거기에 마음심은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안 꺾어. 그냥 내리고 가까이 붙습니다. 자, 마음심이에요. 자, 이 마음심이 붙으면 무슨 동일까요? 동은 동이겠죠? 자, 아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그리워할 것 같아? 아이가 그리워하는데 마음속으로 누구를 그리워해요? 아이는. 대충 말을 만들어봐요. 아이가 그리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부모를 그리워하겠지. 말을 만들어보라니까. 아이가 부모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한다. 그리워할 동경.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아이 동자. 그래서 동자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해봐요. 아이 동자가 있는데요. 앞에 눈목자를 써봐. 음은 뭐겠어요? 음은 동이겠죠? 무슨 동입니까? 눈목이 있으니까. 자, 해봐. 눈동자 동. 눈동자 동. 아, 동공 있잖아. 동공. 아, 눈동자 동, 아이 동자 있긴 눈목자 쓰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이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그다음 조각 글자를 먼저 하고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말로 써보고, 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공부했을 때 완벽한 공부 방법, 최고의 교수법,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육다롤이 있습니다. 육다롤이. 그 다음에 힘력이 있습니다.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몸에다가 힘력자 힘을 줬어. 그때 힘이 되어주는 뼈는 무슨 뼈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 봐. 갈빗대, 능망염, 갈빗대. 자, 몸에 힘을 줬는데
힘이 되어주는 뼈, 그럴 때. 자, 갈빗대 륵자입니다. 자, 그런데 몸에 힘을 줬을 때 힘이 되어주는 뼈는 갈빗대 륵자인데, 그때 대나무처럼 대죽자, 대나무처럼 울퉁불퉁 이렇게 딱 솟는 게 뭐예요? 이렇게 힘을 딱 줬을 때 울퉁불퉁 솟는 게 뭐예요? 자, 해봐. 힘줄 근. 힘줄근.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뭘 물어보면 그냥,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 강의를 하면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난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여를 하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료를 가지고 남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 졸음이 와 그때? 그러면 졸음이 안 오죠. 그냥 너는 해라 하고 소극적, 수동적, 피동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몸에 뭘 줬어? 힘력. 그래, 힘을 줬어. 그러니까 그때 힘이 돼주는 뼈는 무슨 뼈라 해서? 갈빗대 륵자다. 그때 대나무처럼 솟는 거 뭐? 솟는 거. 힘줄, 그때는 힘줄 근입니다. 근육할 때 근자. 그럼 우리가 근육할 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몸에다 힘을 줘서 대나무처럼 솟는 것이니까 육다루로 들어가고, 힘을 주니까 힘력자가 들어가고, 대나무처럼 솟아 쭉쭉 뻗어서 울퉁불퉁. 그러니까 위에 대축자가 들어가는구나. 그게 힘줄 근자구나. 근육할 때 근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지. 생각을 해야 사고력이 향상이 되고, 그걸 말로 해보면 화술이 증진되고, 그래야 기억을 하고 오래 잊어버리지 않고 재밌고, 다른 공부까지 재밌어져. 하늘천 따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아들 자자. 요건 외로울 혈자. 자, 외로울 혈. 아들 자, 외로울 혈자입니다. 이 외로울 혈자의 부수가 아들 자자입니다. 예, 모양만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아들 자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로울 혈자에는. 자, 혈혈 단신 할 때는 이 외로울 혈자 씁니다. 혈혈 단신, 혈혈. 자, 아들 자자 있고. 자, 이게 뭔 자죠? 실사. 시르 끝이네. 시르 끝이죠, 지금? 해봐. 실끝개. 실끝개. 실끝. 시르 끝이라고 해요. 시르 끝. 해봐. 실끝개. 실끝개. 실끝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할아버지, 여가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실끝, 시르 끝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혈통. 혈통계자라고 합니다. 혈통계자라고도. 실끝계라는 건 혈통계자도 돼요. 실 중에서 이쪽도 끝이고 이쪽도 끝인데 삐칠 별자가 위로 올라가서 실끝계자가 되고, 실끝처럼 연결되는 혈통이니까 혈통계자도 됩니다. 아들이 있는데 실끝계, 실끝으로 또는 혈통으로 연결돼가지고 제일 밑이 뭐야? 제일 밑이 손자입니다. 해봐. 손자손. 아들이 실끝처럼 쭉 연결돼가서 제일 밑에 아들이니까 손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 들어가고 실끝계 또는 혈통계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자는 이 혈통계자를 쓸 때는 계보, 계통 할 때도 이 계자를 쓰겠죠. 혈통계통할 때, 계보, 계통할 때 이 계자를 씁니다. 혈통계자. 손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으면 무슨 손이 될까? 손자가 시험시험 길을 가다가 뭘 배우느냐? 전번에 여러분, 자, 이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강의 때 안 했구나. 공개 강의 때 안 했네요. 제가 했는 걸로 착각했는데. 자, 더할 가자에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습니다. 도를 더하기 위해서 시험시험 가는 사람 누구? 전부 부처 가자 했죠. 부처가. 자, 뭐 들은 사람 들으시고 안 들은 사람 이제 처음 듣는 거고요. 부처가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야. 손자가 길을 천천히 가면서 겸손해져. 겸손의 미덕을 배웁니다. 해봐. 겸손할 손. 그러니까 손자 손인데 아들이 실끝처럼 연결되어 있다. 혈통처럼 연결되어 있다. 겸손할 손이 아니 손자 손인데 손자가 시험시험 가면서 겸손의 미덕을 배워. 겸손할 손자입니다. 겸손할 손자. 손자 하면 겸손할 손자까지 알아야지 당연히. 자, 실사가 또 나옵니다. 실사자. 자, 요게 뭔 자입니까? 요거 뭔 자예요? 자, 조각 글자 했을 때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 뒤에 옳지.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걸을 쇠. 뜻은 뒤에 오니까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걸으니까 뒤에 오게 되겠죠. 천천히 걸어서 뒤에 와. 뜻은 비슷하게 됩니다. 해봐. 뒤에 옳지. 천천히 걸을 쇠. 천천히 걸을 쇠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깊게 들어가고, 뒤에 옳지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뒤에 옳지 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뒤에 오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요, 안 얼어요? 얼죠. 얼음 빙자죠. 물이 뚝뚝뚝 떨어지다
지붕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의 삼수변, 즉 물수인데 날씨가 얼어서 하나 얼어버리면 얼음병자가 됩니다. 얼음병자. 자, 그래서 얼음병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뒤에 오고 얼음이 오는 계절은 언제? 겨울입니다. 해봐. 겨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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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실사자, 실짝이 하는 걸 마칩니다. 지금이야 겨울에도 일하지만 옛날에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쉬었다 이 말이지. 농사 짓는 것도 쉬고 실짝이 하는 것도 쉬고 옛날에는 선비가 글 읽는 거하고 실짝이 하는 거하고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걸 참고하세요. 자, 마칠 종. 마칠 종. 언제 맞춰? 겨울에. 뭐 하는 걸? 실짝이야. 예. 겨울은 먼저하고 먼저 합쳐졌어? 뒤에 올 치자하고 율치. 얼음빙이 합쳐졌죠. 실사 또 나옵니다. 실로 또 엮어. 척을 엮어. 해봐. 엮을철. 엮을철. 철자는 뭐예요? 철자는. 우리가 영어로 철자를 뭐라 그래? 해봐. 스펠링이라고 합니다. 철자를. 그 글자 구성되어 가지고 글자 구성되어 한 단어를 이루는 걸 스펠링 또는 철자를 하죠. 엮을 철자 또는 책을 편철한다, 분철한다 할 때 엮은다는 의미에서 철자를 씁니다. 몇 번 엮었어요? 손으로? 4번. 손자도 되고 또 우자도 된다 했어요. 오른손 우도 되고 또 우자도 됩니다.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로 엮어서 엮을철. 엮을철. 철자 할 때, 편철, 분철할 때. 자, 이게 뭔지요, 이거? 또 나와. 날개 우자는 연습,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날개 자체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흰백자입니다. 자, 날개가 하얗게 되어버리도록 연습을 해. 자, 연습할 습. 익힐 습. 물론 이거 제자 원리는 날개가 하얗게 돼도 연습한다가 아닙니다. 제자 원리는. 근데 제자 원리가 더 복잡하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외워지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날개가 어떻게 되도록? 하얗게 되도록. 익힌다. 익힐 습자. 이게 뭔지요? 몸기. 이게 공개 강의 때 이미 했어요. 공개 강의 때. 여러분 공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자, 몸기자인데 몸이 구부러진 모습이고 반쯤은 이미 더 구부러져 버렸어. 이미 구부러졌다 해서 이미 이 또는 이미 기자. 다 구부러져 버리니까 뱀사자. 뱀에 꼬리가 있네. 꼬리 파자 또는 뱀 파자. 풀하고 관계된 파자니까 파초 파자라고 했어요. 자, 그걸 알아놓고 자, 뱀파 또는 꼬리 파자입니다. 자, 뱀 또는 꼬리를 먹고 뭐가 살쪘어? 몸이. 왼쪽이 육다리로 왔으니까 몸 아닙니까? 몸이 살쪘는데 뭐 먹고? 꼬리 먹고. 정확하게 무슨 꼬리? 뱀꼬리. 이건 뱀을 나타냅니다. 뱀을 나타내는 게 이 뱀사가 원래 있고요. 뱀사. 뱀 이하의 짐승은 요걸 나타내고 벌레 곤충도 요걸 나타냈으니까 요걸 넣고 요것만 하면 뱀타자입니다. 뱀타자. 집 속에 비수 같은 게 있는 게 뱀이야. 뱀타 해봐. 뱀타. 벌레충을 넣어서 진짜 이제 뱀사. 이제 지 혼자 쓸 때 요걸 써요. 뱀사를. 그 다음에 요건 뱀파. 정확히 꼬리파. 몸이 뱀을 먹고 또는 꼬리를 먹고 살쪘다. 살찔비. 비만 할 때 비자입니다. 뭐예요? 밭전. 요건 뭐예요? 육달을. 몸에서 뭐 역할을 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밭의 역할을 하죠. 뭐겠어요? 여러분? 몸속에서 밭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밭이라는 게 뭐냐면 콩, 밭, 수수, 옥수수, 조 여러 개의 그 식물을 다 받아들이죠. 밭은? 그렇지. 위장입니다. 위장. 몸에서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장이야. 위장. 자, 밥통 위자. 밥통 위자인데 그 앞에다 말씀을 넣어놓으면 무슨 위자가 될까? 말로 이른다. 해봐. 이를 위. 소위. 이른바 할 때 이를 위자가 됩니다. 요거 알면 이것도 알아버려야지. 이를 위자. 그 북녘북이라는 건 알죠? 근데 이건 사람이 등지고 이 사람이 이쪽 보고 이 사람이 이쪽 본다. 서로 등지고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북녘북자라고 했습니다. 북녘북인데 몸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것은 배예요? 등이에요? 등이겠죠? 이런 상식적으로 해봐. 등배. 등지고 앉아있어서 북녘북인데 몸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것은 배가 아니고 등이다. 등배. 수표나 어무 뒤에다 쓰는 것을 뭐라 했어요? 배서라 그러는데 다른 말은 무슨 서? 이서. 오케이. 이서가 됩니다. 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감옥옥자와 부딪힐 돌자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합니다.
자, 이 벼화자라는 거 설명했죠. 벼화. 곡식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무슨 화? 돌화. 벼가 불 타듯이 하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겠어요? 벼가 불 타듯 한다 했는데 또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봐.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요리 정신 집중하세요. 벼가 불 타듯 하는 계절이 봄입니까? 가을, 추. 그 다음에 거기에다 그러면 물고기 여자를 넣어봐. 물고기 중에서 가을에 먹으면 맛있는 물고기 추자로 시작한 게 뭐? 전어. 추자라고 말하니까 또 전어래. 자, 미꾸라지 추. 전어라 그럴 줄 알고 제가 추자로 시작한 거는 말을 했거든. 근데도 또 딴생각하면서 전어. 아, 물론 전어도 가을에 며느리가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그 냄새 맡고 들어온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봄에는 뭐예요? 봄에는 도다리. 봄에는 도다리라 그래요. 도다리.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가을에 먹어서 물고기 가을에 먹어서 맛있는 물고기가 미꾸라지 뿐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추자로 끝나니까 미꾸라지 추자다. 추어탕 할 때 추자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벼가 불타던 계절이 가을인데 앞에 물고기가 있으면 미꾸라지 추자 아닙니까? 미꾸라지 추자 또는 미꾸리 추자. 근데 가을이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남자 마음이 생숭생숭해. 근심이 많아. 해봐. 근심수. 가을에 마음이 어때? 그냥 생숭생숭한다고. 남자 마음이 특히. 그래서 마음심이 있으면 근심수가 됩니다. 근심수. 수심이 가득가득 할 때 숫자. 가을추가 들어간다는 거. 가을추가. 그러면 그 여자 마음이 생숭생숭한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봄. 확인해 봤어요? 자, 풀이 있고요.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풀이 나는 겁니다. 싹이죠. 싹 몇 자입니다. 우리가 묘목 할 때 몇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이제.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 묘사한다 할 때 몇 자 있잖아요. 그릴 몇 자. 그럼 앞에다 뭔 자를 넣어주면 그릴 몇 자, 묘사할 몇 자가 될까요? 분명히 제가 그린다 그랬어요. 뭘로 그려? 마음으로 그린다. 틀렸고 땡. 그 다음에 해봐요. 계속 틀려도 좋으니까. 뭘로 그리냐고 우리가. 손으로. 왜 혀를 차죠 제가? 손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묘 이게? 그릴묘. 너무 쉬운데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그만 잘하셨습니다. 그릴묘. 묘사할 때는 묘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봅니다. 밭에 풀이 나는 게 쌍묘자라고 있고 손수가 있으면 그 중에 그릴묘자가 됩니다. 근데 뭘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거꾸로 써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뭘 넣어주면 고양이 묘가 될까? 고양이는 제가 짐승을 한번 요리 해볼까요? 짐승을 나타내는 게 자, 개견이 있고, 예, 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없는 벌레 치, 해태치가 있고, 사나운 짐승을 나타낼 때는 범은 문체호, 범호가 있고, 뱀 이하의 짐승은 벌레 곤충을 포함해서 벌레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도 이제 한두 개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뭔 자를, 요 중에서 뭔 자를 넣어줘야지 고양이가 될까? 개견자 이걸 넣어줘요, 이걸 넣어줘요? 왼쪽. 요걸 넣어주죠. 왼쪽 가면 개견이 이걸 바뀌니까. 개견이 넣어주면 고양이 묘가 돼요, 고양이 묘. 한자가 얼마나 재밌게 쉬워요. 그쵸? 네. 자, 이쪽으로 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재밌습니다. 자, 요게 위로 가면 하늘이고 밑으로 가면 땅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거 뼈에 살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살을 발라먹고 내 던져버렸어, 마당에다가. 그 뼈가 살을 다 발라먹고 내 던져버리는 그 뼈가 나뒹구는 모습을 본따 해서 그렇게 그 한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 아래에 시체가 이렇게 쭉 누워있는 그 모습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뼈에서 살을 발라먹고 나뒹구는 뼈의 모습으로 봅니다. 자, 앙상한 뼈알. 앙상한 뼈가 앙상하다고. 자, 앙상한 뼈알. 마른 뼈알.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뭘 대버렸어? 비수를 대버렸으면 죽어버렸어요. 죽을 사자. 물론 이것은 땅 아래에 수구 사자까지 넣어놓고 보면, 비수비까지 넣어놓고 보면은 땅 아래에 시체가 누워있는, 즉 시체를 묻어놓은 그 모습에서 본다 죽을 사가 됐는데, 요것만을 따로 빼면 뼈가 앙상한 모양입니다. 살을 발라먹어버리고 죽음과 재앙을 나타냅니다. 해봐. 죽음, 재앙. 앙상한 뼈 알자가 있으면 죽음과 재앙의 뜻이 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땅 아래에 시체가 있는 모습 그렇게 해도 되고,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비수를 대버리니까 죽었다, 죽을 사 이렇게 재밌게 해도 됩니다. 자,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어. 해봐. 죽을 사. 죽은 사람을 매장시킬 때 어떻게 하냐 봅시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풀로 덮었어. 풀로 덮었어.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건 풀이 아니죠. 풀은 이렇게 뾰족뾰족 해야 풀이고 요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뭘 두 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받들었어. 받든 모습. 받든 모습이죠. 두 손으로 물건을 받들었어. 해봐. 받들공. 받들공. 열십. 스물입. 스물 입자. 서른삽. 삼이 아니고 열십 스물입 서른삽. 그게 됩니다. 실제 열십 해봐. 열십 스물입 서른삽. 자, 이 스물입자하고 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스물입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스물입자인데 같은데 요것과 받들공을 같은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틀립니다. 요건 손으로 받드는 모양 해봐. 받들공. 요거 받들공. 요게 아니고 요 해봐. 풀초. 받들공. 스물입. 서른삽. 서른사. 그다음 열십. 자, 참고로 하시고. 자, 죽은 사람을 풀로 덮고 받들어. 시체를 풀로 덮고 받들어서 딱 안치한단 말이에요. 매장한다. 해봐. 매장할 장. 묻을 장. 우리가 매장할 때 이 장자를 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이게 뭔 자입니까? 아까 이게 뭔 자였어요? 요거만 하면. 마을리. 자, 마을 옆에 흙에다가 마을 옆에 있는 흙에다가 땅에다가 짐승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어서 해봐. 묻을매. 묻을장. 매장할 장. 매장할 장자는 죽을 사자, 죽은 사람의 풀을 덮고 손으로 받들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안치한단 말이에요. 매장할 때 그렇게 하죠. 딱 던져버리지 않잖아요. 받들어서 죽은 사람을 놓고 풀로 덮어. 그죠? 받들어 놓은 다음에 풀로 나중에 덮어서 매장한다. 묻을 장자, 묻을 매자. 마을 옆에 있는 흙에다가 묻은다 해봐. 매장. 죽은 사람을 묻는 걸 매장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요 매장이 있고 요거 요리 와가지고 묻을 매자는 똑같고 감철장자. 풀초가 있고요. 자, 요거에 뭐냐면은 감철장자입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합니다. 이 매장은 뭐예요? 묻을 매자에다 감철장자가 있네. 여기 있는 이 매장하고 이 매장 차이가 뭐냐고. 이건 석유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거고 요건 사람이나 짐승이 죽었을 때 매장시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묻을 장자하고 매장할 장자고 이건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 정도 구별해야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요건 뭡니까? 자, 죽을 망. 망할 망. 이건 그 소경이 장님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뚝뚝뚝 짚고 가는 모습에서 못 땄어요. 자, 죽을 망, 망할 망. 시작. 망할 망. 이거 망할 망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망도 됩니다. 밑에 눈목이 있어요. 눈이 어때 버렸어요, 지금? 눈이 어떻게 됐냐고. 예? 죽어버렸어요. 눈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었죠? 눈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면 눈이 멀었단 말이 안 나옵니까? 그게 안 나와요? 눈이 죽었다. 눈이 멀었다. 해봐. 눈멀맹. 맹이 날 때 맹자 아닙니까? 눈멀맹. 눈이 죽어버렸으니까 눈이 멀었다. 눈멀맹. 맹이 날 때 맹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맹장 있잖아요. 맹장염. 맹장할 때 이 맹자를 씁니다. 맹장할 때 이 맹자 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알았죠? 예. 아는 사람은 좀 서운해하겠지. 나는 알았어요 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고 맹에다가 장자는 창자 장자를 써서 맹장. 눈먼 창자네. 눈먼 창자. 그러니까 맹장은 떼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죠. 엄격하게 필요 없는 내장 창자가 없대요. 다 필요하는데 맹장은 그 중에서 좀 덜 필요한 모양이죠. 그래서 눈먼 창자 맹장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해가 뜹니다. 달이 뜹니다. 어때요? 해도 뜨고 달도 떠서 밝아요, 안 밝아요? 밝을 명입니다. 해도 뜨고 달도 뜰 때 밝을 때 그릇 명자입니다. 이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 명자.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놓은 게 한자라고 그랬어요. 그릇에다가 밝은 날 물을 떠놓고 맹세. 이거 이 전천이자 맹세할 맹. 어디다가 뭘 떠놓고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밝은 날 맹세했습니다. 맹세할 맹. 근데 실제로는 그릇에다 물을 떠났겠어요. 그릇에다가 피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맹세한 겁니다.
예. 자, 맹세할 맹. 어디다가? 그릇에다가 물 떠놓던 피를 조금씩 하던 밝은 날 맹세한다. 맹세할 맹자. 맹서가 있겠죠. 단어가. 자, 나무가 있네. 나무 위에 지금 어떠고 있어요? 서 있다. 와, 나무 위에 서 있죠. 예. 그리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실천 여러분들도 좋아. 참여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 안 하면 지루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방법이 좋고 교수법이 좋아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방법이 좋고 교수법이 좋아도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무 위에 서서 뭘 봐? 볼 견자네. 부모가 오는 걸 봅니다. 어버이가 오는 거예요. 해봐요. 어버이 친. 어버이 친. 어버이 친. 어버이는 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자, 친할 친. 그래서 어버이 친도 되고 친할 친도 됩니다. 알겠죠? 자, 어디 위에 서서? 나무 위에 서서. 누가 오는 걸 봐? 어버이가 오는 걸 본다. 어버이 친, 친할 친자. 친할 친자. 자, 그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산에 이게 자 해봐. 풀 무성할 봉. 풀이 무성하다고. 풀이 막 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풀이 나 있는 모습. 자, 풀 무성할 봉. 시작. 풀 무성할 봉. 산 사이에 풀이 하나 무성하고 또 무성해. 많이 무성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성해? 콩도 무성해. 이 콩 두 자는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제기라 하잖아요. 제기. 제기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납자가 이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기 모양을 본따서 콩 두가 됐는데 거의 음식이 쌓여있는 모습에서 이걸 하면 제기 두자가 되고 요것만 하면 제기 모양 본땄는데 콩 두고요. 그러니까 제기 두나 콩 두나 다 제기 모양 본땄는데 음식이 쌓여있지 않는 제기는 콩 두. 음식이 쌓여있는 제기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제기 두가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산 사이에 풀이 무성하고 또 무성해. 콩도 무성해. 풍년이라는 뜻입니다. 해봐. 풍년풍. 풍년풍. 근데 실제로 한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는 한자를 그냥 분석해서 공부한 거고 지금. 원래는 이게 제기다 그랬잖아요. 제기 위에 음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여있다는 뜻이야. 예? 제기 위에 음식이 이렇게 쌓여있어. 풍년이다. 해봐. 풍년풍. 약자로 씁니다.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제기 위에 음식 쌓여있는데 자, 산속에 풀이 무성하다. 요걸 좀 줄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불곡자로 좀 줄여서 해서 풍년풍을 약자로 써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좀 이따 설명합니다만은 이것이 창과자입니다. 창과자. 창을 10번 정도. 이건 10자는 아닌데 제가 말을 할 때 창을 가로 세로로 막 갈아가지고 10번 이상 갈아가지고 뭘 만들었어? 칼을 만들었습니다. 칼융. 창을 가로 세로로 막 갈아서 칼을 만들었어. 칼융자입니다. 칼융. 재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재물을 빼앗는 사람 해봐. 도적적.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엇을 빼앗아? 적의 패가 있으면 돈이나 재물을 나타냅니다. 돈이나 재물. 칼로 가지고 돈이나 재물을 빼앗는 사람 도적적자다. 이 말입니다. 도적적자. 자, 그 다음에 날개우 또 나옵니다. 날개우자. 날개가 있으면 날개 자체 뜻도 있고 연습 뜻도 있고 아름다움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는 날개인데 누구 날개냐? 자, 이게 여러분 조각글자에서 공부했나요? 예. 자, 뭡니까? 새추인데 무슨 새? 꽁지 짧은 새. 꽁지가 짧은 새 추자. 꽁지가 짧은 새의 날개네. 요것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꽁이다. 꽁. 새의 날개인데 그대로 하면 새의 날개가 꽁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의를 하자고. 새, 특히 꽁지 짧은 새의 날개는 꽁으로 정의를 해서 꽁깃적이라 하자. 꽁깃적. 꽁은 깃털이라는 뜻이죠. 꽁깃적자. 꽁을 잡았어. 그러면 물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자, 씻을탁. 세탁할 때 탁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날개는 날개인데 새의 날개입니다. 뭐라 그랬어, 왜? 꽁깃적자. 꽁을 잡아서 물로 씻기 전에 손으로 뭘 뽑아? 털을 뽑아. 해봐. 뽑을탁. 인재를 발탁한다 할 때 이 탁자야. 뽑아. 꽁을 잡아서 새의 날개 꽁을 잡아서 손으로 가지고 꽁의 깃털을 뽑아. 뽑을 탁자. 발탁한다 할 때 탁자인데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야 되니까 씻을 탁자다. 나온 김에 꽁의 날개입니다. 꽁의 날개. 새의 날개인데 꽁입니다. 꽁의 빛광자. 빛이 딱 비치면은 어때? 빛나지요? 해봐. 빛날요.
그 다음에 꽁기적자입니다. 꽁에 해가 비치면 어떻게 돼? 그래도 빛나죠? 빛날요. 빛날려. 꽁기적자, 꽁에 빛이 비쳐도 빛광자, 빛날요. 꽁에 해가 비쳐도 빛날요. 요일할 때 요자입니다. 자, 해서 꽁기적자에 뭐가 붙으면 탁자가 많이 되고 요자도 된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번에 한자를 짧은 시간에 모아서 끝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사자 일괄학습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활을 딱 쐈을 때 활이 날아가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걸 탁 쳐서 막았어. 창으로. 창과. 물론 이 창과자는 창의 모습을 본다서 만들었지 화살이 날아오는데 딱 친 게 창이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애워지게 하기 위해서. 화살이 딱 날아와. 딱 쳐서 막았어. 창으로. 창과자입니다. 창과자.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걸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낫이에요. 낫.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낫의 모양. 낫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창의 모양. 요건 두 번 중복됐습니다. 창과 낫의 모양을 하는 병장기. 해봐. 병장기무. 병장기란 말은 농사도 짓고 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구를 말합니다. 병장기 무자. 요걸 이용해서 비슷한 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다 끝내버립시다. 자, 요건 한일자는 아닌데 한일자의 축약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장기 몇 개로? 하나로. 개를 막는다 해봐. 개술. 병장기 하나로 개를 막는다. 개술. 그렇게 해도 되고 병장기로 가지고 한 마리의 개를 막는다. 개술. 그렇게 해도 돼. 한 마리 개를 병장기로 막는다 해서 개를 막으니까 개술. 또는 병장기 하나로 개를 막는다. 개를 막으니까 개술. 그렇게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 개견자하고 개술자의 차이는 보통 개를 쓸 때는 이 개견자나 개구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즉 천간 지지 10천간 12지지할 때의 그때는 개를 나타낼 때 술자를 쓴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병장기 무자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나옵니다. 병장기를 잘 써. 누가? 해봐. 이건 고물의 정자입니다. 곡식이 있는데 햇볕에 잘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리저리 쑥쑥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게 하는 게 고물회라 그러죠. 고물회. 잘 펴지게 하는 거. 그 고물회 모양을 본따서 고물의 정자인데 고물회를 가지고 누가 일을 하느냐? 장정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정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장정이 20살 사나이가 병장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무예도 익히고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룹니다. 해봐. 이룰성.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요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룰성자다. 그 다음에 병장기 무자라 그랬습니다. 납과 창의 모양을 본땄다. 병장기 무자. 병장기 무자인데 풀이 있어. 무슨 무자냐? 풀이 무성하다. 해봐. 무성할무. 그 다음에 그 옆에 칼융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창을 가로 세로로 여러 번 갈아가지고 만든 칼이라 했습니다. 칼융자. 그 다음에 병장기로 가지고 무엇을 막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해봐. 심지주. 등불주. 등불. 자, 이건 점을 찍으니까 점주라고도 하고 심지주, 등불주. 옛날에 우리가 불 켤 때, 호롱불 같은 켤 때 그 석유 같은 거 묻혀놓는 그 심지 있잖아요. 심지주 또는 등불주자입니다. 옛날에는 심지나 등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이야 전기 켜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자, 무엇을? 심지 등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막아. 해봐. 막을 수. 우리가 위수령 할 때 숫자를 씁니다. 막을 숫자. 자, 병장기 무자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도끼를 만들래요. 도끼를 만들려고 하니까 끝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도끼처럼 만들어. 해봐. 도끼월. 도끼처럼 생겼어요. 여기. 끝을 뾰족하게 해서 도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끼월자입니다. 이 월자가 있으면 이 월자가 들어가서 다른 거 합쳐지면 뭔 자가 되겠어요? 월자가 됩니다. 도끼 월자인데 앞에다 달릴 주자를 써봐봐. 달려가가지고 도끼도 딱 찍고 탁 넘어 담을. 해봐. 넘을 월. 어떻게 해가지고 달려가서 뭘로 찍고? 도끼를 찍고 장대 높이뛰기 하듯이 장대 대신에 도끼로 딱 찍고 탁 넘어 달려가가지고 달려가서 도끼로 장대 대신 찍고 넘어간다. 넘을 월. 초월한다 할 때. 월등하다 할 때 월자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봅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도끼 월자를 잘 알아놓고 앞에 달린 주자가 있으면 월자는 월자인데 너무 월자, 초월할 때 월자가 된다. 자, 이제 이것은 병장기 무자인데 요건 창과자죠. 병장기로 싸우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창만 가지고 싸우면 좀 부족해. 예? 낫이 없어. 그러니까 병장기가 더 좋다는 이야기, 창보다.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구자,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같이 아마 이길 수 있을까? 한다 이 말입니다. 해봐. 아마 혹. 뭐만 가지고 싸우니까? 뭐만 가지고 싸우니까?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같이 아마 이길 수 있을까 한다 이 말이야. 아마 하는 마음. 무슨 마음? 의심하는 마음. 자, 의심할 혹. 아마 하는 마음이 뭐? 의심할 혹자. 그럼 두 개 알겠죠? 의혹이 있다 할 때는 의심할 혹자고, 이건 혹시 할 때 혹자 있죠? 아마 하니까 혹시고, 이건 의심하는 의혹이 있다 할 때 의심하는 혹자고. 자, 그런데 자,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으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마 하고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창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병장기로 가지고 싸우니까 아마가 아니고 하나같이 이제 이게 바뀝니다. 한일자가 먼저 올라가. 하나같이 입으로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 자, 모두 다 말하니까 다함. 모두 함. 다함자 또는 모두함이 돼. 이거 두 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합니다. 창으로만 가지고 싸우니까 입으로 하나같이 아마 했어. 아마 혹자. 혹시 할 때. 근데 병장기로 가지고 싸우니까 하나같이 입으로 뭘 했어?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 다함, 모두 함자가 됩니다. 자, 뭘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몇 사람이? 20. 그렇지. 스물 입자. 아까 했잖아. 10, 20, 30. 요거 밭들 공짜. 요걸로 안 보고 지금 일단 저 스물 입자를 보고 말합니다. 창을 가지고 20사람이 경계를 합니다. 해봐. 경계할게. 자. 몇 사람이? 20사람이. 근데 이렇게 안 써놓고 창을 요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써놓으면. 창을 받들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경계할게.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두 가지 다 설명하느냐? 제자 원리는 이게 맞습니다. 제자 원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스물입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써질 때도 이 받들공으로 안 써주고 그냥 스물입자로 써놓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알아두자고. 원래는 이겁니다. 받들공자입니다. 창을 받들고 창을 들고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야. 해봐. 경계할게.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스물입자 아닙니까? 20사람이 창을 가지고 경계한다. 경계할게. 원래는 받들공자, 받들고 경계한다. 창을 들고 받들고 경계한다 이 말입니다. 경계할게 자다. 알겠죠? 받들공하고 스물입자는 비슷한 의미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알아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건 뭔지예요? 창과. 이건 여기 낫만 더 해봐. 낫만. 창의 역할을 하고 나스 역할을 하는 게 뭐냐고. 병장기라는 말이 지금 계속 병장기 하는데 벌써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장기무. 농사도 짓고 싸움할 때도 쓰고 병장이 무자입니다. 자, 요것은 뭔지 알까요? 혹시 조각글씨 할 때 나왔나요? 자, 우리가 이건 뭔지 했어요? 콩두자인데 콩의 모습이 아니고 제기의 모양을 본땄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기 모양을 본따서 콩두가 됐고, 여기다 음식이 쌓이면 진짜 제기두가 된다 그랬고, 요건 진짜 콩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콩이. 식물 콩. 해봐. 콩이 나 있는 모양. 해봐. 콩숙. 근데 자기 혼자 쓸 때는 콩숙을, 자기 혼자 쓸 때, 즉 독립적으로 쓸 때는 요걸 쓰면 안 되고, 콩숙에 또 우자, 즉 오른손 우자 써가지고 이게 아제비 숙자가 됐는데, 아제비 숙 위에 풀초를 놔. 풀초를. 아제비, 즉 아저씨가 자 풀을 심는데 어떤 풀을 심느냐? 콩을 심는 데서 콩숙이 됐고, 그래서 콩숙을 독립적으로 쓸 때 이걸 쓰고요. 이것은 콩이 나 있는 모습, 다른 글자가 붙어야 되고요. 그 글자를 여기다 딱 넣습니다. 여기다가 콩숙을. 병장기로 가지고 콩을 심고 있는 친척입니다. 친척 해봐. 친척 척자입니다. 친척 척자. 또는 결의 척자. 예. 뭘 심어? 뭘 심냐고 지금? 콩을 뭘로 가지고? 지금 한 20초 지났네. 22초 지났네. 병장기를 가지고 뭘 심어? 콩을 심는 누구? 친척 척.
결해척 해봐. 친척척, 친척척, 결해척. 결해척, 그러니까 친척할 때 척자 이게 친척할 때 병장기로 가지고 콩을 심는 친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할 때는 병장기로 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 농사 질 때 즉 친척끼리 모여서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원래 친척 척자 그거 말대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제일 잘 외워진 거 아닙니까? 병장기로 가지고 콩을 심어 친척끼리 모여서 그게 친척 척자다. 콩숙은 단데 붙어있을 때 오 쓰지만 원래는 옆에 또우자가 붙어가지고 아제비 숙자고 풀초가 붙어서 아제비가 풀을 심는데 어떤 풀이냐? 그 중에서 콩을 심는데 콩숙이다. 우리가 저 사람 쑥맥이다. 쑥맥이다 할 때는 콩숙자에 뭘 씁니까? 보리맥자를 써요. 쑥맥, 불. 그 다음에 변. 이게 무슨 변자예요? 분별할 변 해봐. 분별할 변. 분별할 변, 자, 숙, 맥, 콩인지, 볼인지, 불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쑥, 맥, 불변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쑥맥 합니다. 어? 콩인지, 볼인지 구별도 못하니까 아주 판단력이 흐리고 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 좀 어설프다. 그런 의미로서 쑥맥, 불변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